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죠? 시민사회에서는 요즘에 불배온화 밑줄, 불충분성, 배타주의, 온정주의, 아마추어리즘, NGO 지원이 정당하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올해까지 봐야 된다 그랬죠.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의기억연대가 정부 지원받아서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나왔을 때 그럼 이제 논의 전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지원이 정당하다. 왜? 무슨 실패 이론에 하면? NGO 실패 이론에 의하면.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위에 어드보커시 밑줄, 서비스형 밑줄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어드보커시는 지원 신중 쓰시고 서비스는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성과 평가 회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 다음부터 아예 논문도 안 나오니까 그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올해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뉴노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뉴노멀 요즘엔 답안지 많이 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답안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쓰기 좋아. 뉴노멀 가려고 뭐야? 2008년 이후 본격 논의 됐죠? 여기 L.에리언 써줘야 되겠죠? L.에리언. 그죠? 그 다음에 난제. 난제는 누구? 리텔과 베버가 최초로 논의했는데 저는 베버와 카데미안을 쓰죠. 그죠? 자, 이거 많이 쓰는 것들은 빨리 외워놓으면 됩니다. 많이 쓰는 것들은 빨리 외워서 그냥 여러분들 갑니다. 좀 비군이 되기로 한 서영교 의원 맞죠? 비구영교.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비구조적이란 말은 뭐예요? 제3 가장 좋은 말은 뭐라고? 제3종 오류. 제3종은 뭐라고? 잘못 정의된 문제. 문제 정의가 틀린 거지.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바뀌어나간다. 됐습니다. 교차적이다. 융복합이네. 민간협력, 공공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맞죠? 그럼 협력의 반대가 뭐예요? 갈등이지. 그러니까 난제를 쓸 때는 갈등 관리를 많이 쓰고 연속적이다. 문제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자, 갑시다. 자, 병 해봐. 뉴노멀 써야 될 최소한 게. 에이, 뉴노멀이라니까. 그러니까 글 쓰는데 원칙이 뭐라고? 뭐 어떤 걸 쓸 때 언제 등장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 누가 주장했고 이런 거. 그 특징이 뭐고 뭘 앞으로 요구하고 행정학적 사고지. 다시 뉴노멀 2008년 이후 본격 논의. 누구? L.A.N의 본격 논의됐고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뭐라 한다? 난제라고 한다. 리틀과 베버 최초 주장 좋은데 뭐 좀 뭐 초가 안기고 그냥 간단하게 뭐 베버와 크하데미안에 의하면 난제는 비구 연교다. 예를 들어 좀 되죠. 뭐 코로나 좀 미세먼지, 핀테크, 인터넷은행, 자율주행카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2개에서 3개 외워주면 아는 티 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다. 대내적 환경 변화에서는 뭐 우리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행정문화 전혀 상관없는데 행정문화 옆에 웨이오블 앞에 나 있죠, 그죠? 옆에 리더십 쓰시고 그 다음에 EBM 전혀 관련없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항상 결론에서는 3가지를 그랬죠. 요 3개 요 3개만 준비해 가면 된다고. 다시 해봅시다. 위에 이해 문제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뭐 부처 간의 갈등 관리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면 해봅시다. 행정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리더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점검 기반의 새로운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한 번씩 딱 돌려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쓰고 싶은 뭐예요? 그냥 골라면 돼. 그럼 이제 이문은 뭐 쓴다? 리더십 썼으면 이문은 조직 문화를 쓴다. 결론에 항상 뭔가를 좀 필요하다고 할 때 써주면 좋은 3가지 뭐? 행정문화. 행정문화 하면 넣으면 답은 뭐? 답은 정했잖아요. 호프스테트에 하면 뭐라고요? 피라미드에서 마켓으로. 아니면 킴과 킴벌리에 하면 뭐? 위계문화에서 혁신문화의 변화.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가령 뭐? 위계문화, 하설표, 혁신문화. 아는 티만 내주면 돼. 아는 티만. 그리고 구조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3번 환경변화. 신행정국가 됐죠. C입니다. C. 신행정국. 이게 고시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죠. 그죠? 민영화 얘기할 때 나왔는데 됐습니다. 이건 그냥 C니까 맨 밑에 규칙 동그라미. 규칙, 연공, 핵심. 됐죠? 규칙, 연공, 핵심.
규칙 국가는 룰 메이킹, 간접 방식이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행정 국가는 간접 방식이니까 반대면 뭐예요? 직접 방식이죠. 명령하고 집행하고 이때는 뭐 행정 국가 나쁘게 써주면 되겠고. 연공 핵심. 마존이라는 학자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마존이라는 학자 그죠. 국가론이 2007년 입법고시에 나오고 나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항상 언제든지 터질 폭탄이야 폭탄. 행정학에서 요즘에 경제학 베이스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학 베이스로 행정하는 분들이 아예 남아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나는 사실 이익집단론 이런 거 우리나라 안 맞다고 생각해. 이익집단론 여러분도 공부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정부가 소극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전제를 하잖아. 이익집단들. 근데 우리나라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뭐 국가가 이익집단들 두들겨 패고 뭐 끌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 좀 안 맞거든 사실. 그런 면에서 뭐야? 한국에는 국가의 성격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치학자의 주장이나 이런 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 이 이론이 더 맞지만 요게 안 된다고. 요게 돈벌이가 안 되지 사실. 그지? 국가로는 사실 이게 뭐 1년 안에 국가가 성격이 바뀔 거 아니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야 되죠. 발전국가나 행정국가가 놓으면 답은 뭐? 많은 조건. 요즘에 뭐 요즘에 또 뭐? 국민의 기본적 최소한의 서비스나 안전을 뭐 해주는 국가? 그렇죠. 보장국가. 보장국가입니다. 보장국가 밑에 한번 적어주시고 2페이지 맨 밑에. 그죠? 뭐 요즘에 제 책에 많이 들어가 있죠. 신발전 국가도 있고. 야, 신발전 국가 너무 쓴 분 얼마나 발전 국가의 향수에. 근데 의미는 좋아요. 뭐요?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관료제가 열심히 발전을 해서 노력하지만 그 관료들이 옛날에 기술 관료가 아니라 민주성을 장착한 발전 관료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 뭐 신발전 국가, 보장 국가 다양한 국가론이 등장하는 거 봐서는 좀 무르익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무난한 접근은 뭐다? 마존의 신행정 국가. 그래서 규칙, 연공, 핵심을 외웁니다. 다시 뭐라고요? 규칙, 연공, 핵심을 외웁니다. 행정학 접근법은 넘어가시고 4페이지 공공선택론이 있는데 요거는 기출됐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그죠? 자, 앞으로 이제 합리할 때 이선정합 동그라미. 이거 무조사입니다. 다시 뭐? 이선정합. 이기적 인간, 주어진 선호, 완전 정보의 합리 인간이죠. 그죠? 정샘, 시소, 방기, 연교. 정샘이 시소를 타다가 방기를 연달아 교태로 겪었다. 정부는 공공의 생산사, 시민은 공공의 소비자, 방문은 개체주의, 연쇄접근, 교환하수 정치. 그냥 외워서 쑥 쓰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지 말고 공공선택 놓으면 이런 가정에 공공선택 행정학에서 공공선택 물어보면 그냥 뭐 엘리뇨 오스트로마이 민주행정 패러다임 위주 논의하게 하면 돼. 알았죠? 딴 거 안 나와. 재정을 하는 애들 뭐 이상한 거 쓰지 말고 무조건 이것만 놓으면 돼. 이것만. 됐죠? 다중파. 다시. 다중파. 그러면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은 알겠네요. 그죠? 병. 다원 조직 장치의 반대말이 뭘까? 길게 만들어봐. 다양한 공급 장치를 만든다는 거잖아. 그럼 기존에 윌슨 베브리안 어떤 공급이었죠? 단일 또 뭐 이때 단일은 뭐 맞아. 근데 좀 생각해봐. 아 좋아 그래 그런 거 좀 끌고줘야지. 이전 거는 좀 같은 단어인데 좀 네거티브한 단어들 뭐 획일적 이런 거 있잖아. 좀 단일보다는 좀 획일적이다. 뭐 공급자주다. 너무 직관적이다. 좀 나쁜 단어들을 적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제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좀 좋은 단어들 그지? 그 다음에 관할권의 중첩이니까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은 철저한 관할권의 분리겠지. 그 다음에 파편화는 분권하니까 직관적 하향적인 거 상명하복. 우리가 그러면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 몰라도 다중파만 알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답안지 어떻게 쓴다? 이렇게 표를 본문에 반 정도 그려놓고 반 정도 잠깐만 저 답안지 줘봐. 이 답안지 보면서 놀란 건 뭐였어요? 상규 놀라지 않았냐? 여기 봐봐. 협조중을 이렇게 보여주고 봐봐. 협조중을 표로 그렸지 이렇게 봐봐. 표로 그렸잖아. 그러면 표 그려놓고 표를 그냥 쭉 쓰면 돼. 이렇게 표만 보면 그냥 알고 있는 거 바로 보이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식을 측정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글빨 좋고 잘 설명하기보다는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고득점 포인트는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다원 조직 장치를 구현한 것 중에 혹시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냐? 그건 아니지. 그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서비스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료제 아니고 다양한 방식 중에 뭐가 있어? 많잖아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민영화 민간위탁도 다양한 공급 방식 중에 하나고 막 말했던 것처럼 뭐 바우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관할권을 중첩시킨 건 뭐가 있어? 지방행정이 많잖아. 이제 광역행정 일종의 관할권의 중첩이지. 구역을 초월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권한의 파편화, 분권화는 우리가 신관리주의가 바로 권한의 파편화죠, 그죠? 그런 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제도주의. 자,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표네요. 자, 갑시다. 됐죠? 가로로 갈게요. 합리부터. 자, 공식 동그라미. 공식, 비공식. 됐죠? 외생, 내생, 내생. 연역, 기납, 균합. 방계, 방전, 방전. 그냥 이거 시험 넣으면 신제도주의는 2번 나왔는데 2번 다 2개의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뭐? 45점, 50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안 나와. 무조건 3개가 다 나온다고. 두 번째는 사례가 나왔죠. 그죠? 혹시 문제 뭔지 기억나?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네. 해봐, 병. 2007년 아니야. 틀렸어. 2007년 비슷한 문제 맞았어. 2007년에 뭐 나왔어? 이거 잘 기억나잖아. 봐. 2000년대 초반에는 90년대 수준으로 공무원을 줄였는데 2000년대 후반 보니까 다시 늘어나더라. 들어봤지?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 뭐야? 규제도 제도인데 왜 규제 완화를 하는지, 왜 규제 완화는 안 하는지를 신제도주의를 한번 분석해봐라는 그 문제 나왔는데 입법고시 나왔어요. 9년을 텀을 두고 나왔거든. 내가 이거 신제도주의 한번 넣고 안 넣을 것 같은데 입시에 나왔거든. MPS도 지금 행정고시에 2012년에 나오고 2019년에 갑자기 입법고시에 나왔다고. 아, 살아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 앞으로 다음 문제도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자 보세요. 사례 분석에서 성부가 갈리는데 그러면 로마자 2번까지는 내가 이 제도주의를 아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럼 자 요렇게 쓰면 절대 안 돼. 합리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자,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하자. 기본 방법론적인 특징. 그럼 자 역사 합리는 공식적 측면이지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비공식 측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급으로 써주면 돼. 추가적인 내용은 필요 없어. 알았지? 좀 대충 빨리 쓰고 넘어갑니다. 알았죠? 갑시다. 다시 합리 갑시다. 됐죠? 이기적 합리적 선택 밑줄. 균형 공유지의 비극 방지. 역사 신제도주의는 국가 간 차이, 역사적 우연, 관계적 측면, 경로 우전성. LOCKIN 써보세요. 띄워서. 아시죠? 락킨 된다. 여기는 자 옆에 유사성, 인지 행동 각본, 인지적 차원, 적절성의 논리, 사회적 정당성. 핵심 키워드 다 알겠죠? 이 정도는 써줘야 돼. 이거 안 써주면 이거 점수 안 나온다고. 초점은 필요 없고요. 변화,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 이거 영어로 한 5번 써봐야 된다. 이건 뭐 합리 선택 신제도주의는 100%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외부적 충격, 동형화. 동형화는 종류가 3개 있죠, 그죠? 보통은 여러분들은 강압, 모방만 기억하면 돼. 알았죠? 한국의 NPM적 계약은 강압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는 국제기구. 왜요? IMF가 우리나라 돈 빌려주면 뭐라 그래요? 야! 금융하고 다 민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동형화야?
강압적 통용하지. 강압적 통용. 그지? 그 다음에 모방적 통용하는 그냥 아이고야 선진국하면 할 것 같다는 거죠. 따라하기라는 거고. 자, 단점. 합리 갑시다. 합리. 1번이 가장 중요하죠. 이기적 인간이 왜 이타적 행위를 하느냐. 규칙 잡으세요. 공유지 이용 규칙은 그 규칙을 만들지 않는 사람한테도 편익을 주잖아요. 공공재라고 다시. 규칙을 만드는 공유지 이용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공공재를 만드는 행위인데 이기적 인간이 공공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임승차해야 되는데 왜 이기적 인간이 이타적 행위를 하는지 설명하느냐. 요게 외통수지. 외통수. 요게 합리선택 신조도 외통수라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공멸할 것이라는 공통적 인식이라는 아이디어. 아니면 3번 오스트롬이 더 좋습니다. 오스트롬이 2013년 노벨 경제학상 받고 2019년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논문이 뭐예요? 사회 생태 체계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인데 때로는 사회성, 상호성을 인지한다는 거야. 아, 내가 계속 이기적으로 공유지를 이용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거 꼭 써야 됩니다. 과소사회화된 인간은 나중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과잉사회화된 인간에 대한 얘기로 해야 되겠고. 됐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외부적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제도 복합체로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도 외부적, 즉 외적 충격에 의한 제도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아니다. 제도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제도 사이에 서로 상호 보완성을 위해서 제도가 바뀌어 나간다는 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상호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죠? A, B, C, D 5개가 얽혀 있으면 무엇부터 변화시키고 어떤 것부터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개인 선호 형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프레이밍. 제도 운영자가 제도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 프레이밍이죠. 사실 요즘에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나? 그죠? 거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죠? 거기 안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시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분절 아시죠? 분절하는 최근에는 굴절보다는 수용 쪽에 포인트가 있죠. 그죠? 아시죠? 분절의 해석이 2개예요. 자, 성과급이 여러분 옆에다 써보세요. 성과급 50, 70, 90. 원래 성과급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50%만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원정주의나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1년 지나고 70% 지급으로 늘어났어요. 또 1년 뒤에 90% 지급으로 늘어났거든요. 자, 여기서 야, 이게 성과급을 90%나 주면 이게 성과급이 아니라 못 받는 10%에 대한 성과벌 아니냐. 이 도입된 제도가 기존의 문화와 안 맞아서 제도가 쭉 이렇게 굴절되죠. 이게 제도의 굴절로 보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와 커플링 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도의 실패를 설명하는 용어인데, 야, 그래도 10% 살아남았잖아. 그래도 10% 주는 게 어디야? 이전에 안 주던 것보다 주는 건 살아남았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았다. 수용을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전자와 후자 2가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구조화. 외국에서 좋은 것들은 다 도입하죠. 이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치 어떻습니까? 왜 독서실에 가면 경제학 연속 문제집은 왜 그렇게 많나?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냥 좋다 그러면 다 우르르 한 번씩 다 사고 보지도 않고, 그지? 그런 거 과도한 구조. 최근에 도빈과 게러슨 학습을 통한 동영화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도가 이론이 너무 나갔고, 저는 요즘에 제도 혁신가 별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와, 멋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거나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제도 도입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입하는데 바로 금융실명제라 쓰시고, YS가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게 뭐냐면요, 문민정부라는 자신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모양? 제도 혁신과 모양. 사회적 정당성을 위해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도 혁신과 모형이요. 이게 이 문제를 신제도주의 2015년인가 입법고시 문제인데 그 신제도주의 문제를 과감하게 써보실 분들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한 4월, 5월 달 과제로 넘기도록 할게요. 알았죠? 지금 당장 쓰기 힘드니까.